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페이지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우리가 호흡하면 뭐야?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치? 물론 숨을 쉬는 것도 호흡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서, 그치? 운동 에너지를 만들듯이 이렇게 세포에서는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식의 거꾸로야. 알겠지? 광합성식의 역반응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찌꺼기, 불순물,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요 에너지를 만드는 요 과정이 요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합니까? 우리가 생명활동, 그치? 항상 생명활동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 우리가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호흡은 세포의 소기관 중에서 우리가 광합성은 엽록치 하듯이 세포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뛰고, 그죠? 그 다음에 호흡도 일어나고 소화작용도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밤낮 관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이 호흡하여, 오른쪽에 보면 호흡 시 열의 발생, 식물이 호흡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요소. 자, 이제 우리가 연료를 태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양분, 연료가 있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또는 공기 중에서, 그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제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에너지,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는 등 생명활동에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 식물에서 사용되거나 방출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광합성에 이용되거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항상 호흡을 하게 되면, 그치? 이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요 실험은 지금 또 산소 센서도 있고 이산화탄소 센서도 있네요. 그러면 시금치 잎을 넣은 밀폐 용기에, 자, 그러면 이 밀폐 용기에 처음에 있던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산소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꽂은 후에 어둠 상자에 넣고 산소의 농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에 왜 또 어둠 상자에 넣나요? 자체적으로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산소의 농도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시금치 잎에서 호흡이 일어나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석회수라는 이런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간은 일단 시금치 잎을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둔 후 각 페트병 속의 공기를 자, 어디에 통과시켰습니까? 석회수라는 놈이 나오지, 그지? 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만나면, 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이 투명했던 석회수가 어떻게 뿌옇게
흐려진다.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트병 가해 기체를 동화시키면 석회수만 뿌옇게 변한다. 가에서만, 그지? 왜? 여기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여서 식물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이런 표들은 당연히 통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광합성이 되는 겁니다. 광합성.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광합성.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호흡이 되겠지, 그지? 왼쪽으로 진행되는 요 내용이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그죠? 이런 거 다 외워야겠지? 엽록체. 그 다음에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낮에만 호흡은 항상이야. 밤낮 관계없이.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 물. 호흡이 일어날 때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지, 그치? 그 결과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은 포도당, 산소. 그 다음에 호흡 결과 생성된 물질은 이산화탄소, 물. 그래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려하는 부분. 자, 에너지 저장. 요거 중요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방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자, 그래서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은 호흡에 사용되고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은 또 광합성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호흡.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이 좀 깁니다. 그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연료가 되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는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놈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시기는 광합성은, 그죠?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양분. 광합성 과정에서, 그지? 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은 양분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양분이 합성되고, 그 다음에 호흡 과정에서는 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분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 다음은 식물의 호흡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자,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CO2라고 적을게요. 이산화탄소 기니까. 그 다음에 식물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네. 식물 호흡은 밤에만 일어난다? 아니지, 늘 언제나.
식물 호흡은 엽록체가 아니고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틀렸고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개의 페트병 중 1개에만 시금치 잎을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둔 후에 각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켰습니다. 공기를 통과시켰을 때 석회수를 뿌옇게 흐르게 하는 건 당연히 호흡이 일어나는 생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가가 되는 거고, 페트병 속에서 발생한 기체의 이름을 쓰시오. 이산화탄소 그냥 기호로 분자식으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오른쪽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지 쓰십시오. 자,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산소를 만들었으니까 가가 광합성이 되는 거고,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물을 만드는 이 과정이 호흡입니다. 표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광합성은 어디에서?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그 다음에 호흡은 항상. 그 다음에 기체 출입.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일어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 호흡은 양분을 분해. 그 다음에 광합성은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장. 그 다음에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개념만 충분히 잘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서의 이제 낮과 밤에 이 기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낮에 빛이 강할 때, 그지? 항상 밤낮에 호흡은 계속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강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를 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들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뱉는데 문제는 여기 부분을 봐야 돼. 낮에는 세포 호흡도 일어나, 그지?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바로 자기가 광합성에 또 쓰기도 합니다. 또 광합성에 의해 생기는 산소는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돼? 호흡을 하는데 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조금 잘 봐두십시오.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량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흡량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 다음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만 일어나잖아. 광합성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경로가 단순하지, 그지?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아침 저녁은 빛의 세기가 좀 약한 편이에요. 알겠니? 어중간한 빛입니다. 그래서 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이제 거의 똑같을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 출입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기체들이 들락날락한다. 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네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확인. 자, 유리종에 촛불만 넣은 경우 촛불이 지금 왜냐면 이 안에 어떤 기체가 원래 있었습니까? 산소라는 기체가 있었는데 얘가 연소하게 되면 계속 산소가 없어지잖아, 그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산소가 없어지고 대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불이 꺼지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식물을 놔두게 되면 여기에서 연소하기 위한 요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잖아, 그지? 그럼 계속 탈 수 있는 거고, 또 어둠 상자도 얘가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산소를 다 쓰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유리종에 촛불만 넣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포인트지. 유리종에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고 빛을 비춘 경우에는 오래 탑니다. 왜? 광합성에 의한 산소 공급 때문에. 그 다음에 유리종에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으면 빛을 차단했어, 그지? 그럼 이때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촛불이 더 빨리 꺼지게 되겠지, 그지? 왜 더라는 말을 썼을까? 일단은 뭡니까? 양초가 산소를 소모하잖아, 그지? 양초가 소모하고 어두워지니까 얘 식물도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먹잖아, 그지? 맞니? 그래서 한 군데서 먹다가 두 군데서 먹으면 이런 상황 때문에 산소가 더 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소모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양분의 이용과 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양분들을 저장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양분의 생성,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잎이란다. 포도당은 잎에 사용되거나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그지? 요 녹말이라는 요 친구가 포인트입니다.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밤이 시험에 잘 나오지. 밤에 엽록체에 저장된 이 녹말이 밤이 되면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그지?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 밤에 체관이다라는 관이 있잖아, 그지? 식물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체관은 이런 양분, 유기양분들이 통과하는 이런 관들을 우리가 체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관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니? 유기 양분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자, 체관, 여기 물관이 있잖아, 그지? 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관,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기지. 그래서 녹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놈이 설탕 형태로 되어서 이렇게 그죠, 그치, 자기 몸의 구석구석에 다 양분을 전달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분의 이용,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등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넣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식물이 되어 식물이 성장하는 데 사용되고 또 먹이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의 뭡니까? 저장을 해요. 저장. 근데 저장을 할 때, 자,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는 놈이 있고,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놈이 있고, 포도당 형태로, 단백질 형태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거는 감자와 고구마, 그지?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거는 사탕수수,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거는 포도와 딸기, 양파, 단백질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건 콩, 그 다음에 지방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게 땅콩, 깨,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포도, 딸기, 양파 이런 쪽에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고요. 콩 하면 단백질,
그지? 그 다음에 땅콩이나 깨하면 기름 성분이야. 식물성 지방. 뭐 이런 이런 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죄송합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거는 감자, 사탕수수, 토란. 그 다음 열매의 양분을 저장하는 거는 포도, 딸기, 배, 사과. 씨의 양분을 저장하는 게 콩, 땅콩, 깨, 해바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생성되면 녹마로 저장이 되고 설탕으로 체인지한 다음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또 이게 에너지원으로 이용돼. 그 다음 마지막 남는 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여러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환상박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상박피. 자, 이 환상박피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요런 식으로, 아이코. 좀 동그라미가 좀 예뻤으면 좋은데 안 예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식물이 딱 이렇게 있으면, 식물에 이런 부분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두 줄기가 보여. 하나는 물관이고 하나는 치관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물관이고 그 다음에 안쪽이 양분을 적는다라는 체관이 이렇게 있어.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칼로 여기를 막 이만큼까지 오려내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만큼 오려냅니다. 그럼 오려내면 어떻게 되니? 없어지게 되겠지. 그지?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또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서 아래로 양분이 내려오다가 여기에 양분이 지나는 통로가 끊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양분이 쌓여.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도톰하게 양분이 저장되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게 환상박피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줄기의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낸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의 열매가 크게 자란다. 왜? 위쪽은 열매가 있으면 양분을 많이 먹는데 얘 아래쪽은 양분이 적으니까 그치, 열매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뭘 한다? 뭐 흡수 방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그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고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 방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양분의 이동 형태는 어떤 형태야? 설탕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관이었습니까? 체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요 기체가 산소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또 밤에는 호흡이 되니까 D가 산소가 되고 C가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체 이름을 다 적었고요. 자, 유리종 가나다에 촛불과 식물을 그림과 같이 장치안으로 빛을 비췄다가 가나다에 촛불이 먼저 꺼지는 순서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얘도 먹고 얘도 산소를 먹으니까 얘는 하나밖에 안 먹고 얘는 얘가 방출하고 얘가 먹고 그치? 그러면 먼저 꺼지는 건 다 제일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A, B, C, D, E, F, 아이쿠야. 그러면 지금 A 쪽은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는 기체니까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비대에너지를 받았고, 그죠? A가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A가 물과 이산화탄소, C가 포도당이고요. 저장할 때는 얘가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고 설탕. 됐습니까? 다 써있네. 그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D는 또 뭐라고 해야 돼? D는 산소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다 됐습니까? 매칭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놈은 이제 설탕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겠지, 그지?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고, 녹말이 설탕으로 바뀌어서 설탕이 밤에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F가 이동하는 통로를 쓰십시오. A는 물이니까 모순관을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F는 뭡니까? 설탕 양분이잖아, 그지? 이 친구는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다음은 광합성열과 생성된 양분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잎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무슨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밤에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바뀌어 무엇을 통해? 체관을 통해서 여러 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콩은 지방, 양파는 포도당, 땅콩은 지방, 포도는 포도당, 고구마는 녹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까? 식물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